먼저 디자인 탭에 가셔서 맨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가시고요.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하셔야 됩니다. A4 용지.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거는 맞춤 확인 눌러주세요. 맞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기가 맞춰지고요. 홈 탭에 가셔서 처음 만들면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슬라이드는 레이아웃이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밑에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죠. 홈 탭에 새 슬라이드 눌러서 제목만을 선택하시고, 자, 얘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총 6장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들은 레이아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레이아웃,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바꾸셔도 되는데 제목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만 있는 게 좋고요. 3번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다른 애들은 굳이 얘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만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만드셨으면 일단은 2번 슬라이드로 먼저 갈게요. 자, 2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목차 슬라이드에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을 하는데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고, 자, 문제를 잠깐 일단 도형들을 이용해서, 여기 도형들이죠. 도형들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글꼴이 굴림의 24포인트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내용들이 좀 들어있죠. 얘네들도 굴림의 24포인트, 얘네도 굴림의 24. 얘는 말고요. 얘는 나중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다 이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제목에. 위쪽에.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꺼번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건 만드시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그림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옆쪽에 그림 보이시죠? 그런데 이 애들 보면 이런 번호 있잖아요. 요것도 만드는 건 줄 아시는데 이건 만드는 거 아니고요. 1번,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글자에다가 뭐를 넣으라는 거냐면 하이퍼링크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4로 이동이 되게. 우리 한글에서도 하이퍼링크 적용하면 책갈피로 이동했어요. 클릭하면. 네, 그것처럼 이걸 클릭하면 슬라이드 4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 레이아웃 상태에서 슬라이드에서는 안 되고요.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한 다음에 눌러야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하이퍼링크 넣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글에서처럼 그림을 넣어서 잘라야 돼요. 한글에서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잘라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처럼요. 얘네를 제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글꼴이랑 싹 다 바꾼 다음에 복사해서 다 만들면 되겠죠, 이거.
일일이 하나씩 만들 필요 없이 맨 위에를 대표로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얘네는 다 붙여넣은 다음에 붙여넣기가 아니죠.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키 드래그 아니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 복사를 해서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형들에 눌러보시면요. 1, 2, 3, 4가 써져 있는 도형은 얘입니다. 이게 이 도형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림하고 똑같은 애를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얘입니다. 얘. 아닐 것 같지만 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화살표는 여기 있는 화살표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깔린 애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팔각형을 넣을 건데 팔각형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 화살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팔각형이 어차피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이는 대로만 만드시면 돼요. 출력 형태처럼만.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도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하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홈 탭이나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을 누르시고 자, 그냥 삽입 탭으로 가죠. 항상 삽입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여기에 개체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삽입 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형 누르시면 여기에 8이라고 써져 있는 애가 있어요. 8 찾으셨죠? 얘를 딱 클릭을 하시고 자, 누가 먼저 그려줘야 된다고요? 화살표요. 근데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래서 밑에 공간을 한글처럼 이 밑에 지금 4개, 3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되겠죠. 밑에 3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삽입 탭에 도형으로 가셔서 자, 이 화살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얘가 뒤에 가려서 안 보여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은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너무 끌고 가면 그림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좁게 그리면 글자들이 또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도형들은 일단 너무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둘 다 선택을 하는데, 한글하고 좀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일 때, 이런 모양일 때. 이런 모양이면 안 되고요. 이런 모양이면 안 되고요. 자, 이런 모양일 때, 얘네가 둘 다 들어가게. 위에 있는 얘 살짝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한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만 다 들어오면 돼요. 다 들어오면 둘 다 선택되죠. 일단은 얘도 방향키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붙여주시고 그림하고 비슷하게요. 글꼴은 뭐라고요? 굴림의 24예요. 그래서 여기는 굴림. 둘 다 선택된 상태에서 굴림 그리고 여기서 24 엔터. 굴림의 24. 그리고 얘네 둘은요. 윤곽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윤곽선이 살짝이라도 있으면 이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넣고 너무 두껍다.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 가서 두께를 4분의 3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시험지를 보시면 자, 둘 다 윤곽선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윤곽선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둘 다 선택된 상태에서 윤곽선 없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는 색깔을 각각 다르게 주셔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누군가를 바꾸든 둘 다 바꾸든 하셔야 돼요.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를 자, 색깔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각각 클릭하셔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뒤로 가야 돼요. 이거 한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식 탭에 보시면 여기 뒤로 보내기 있죠? 뒤로 보내기를 한 번 누르시면 되고 여러 개 겹쳐 있을 때는 맨 뒤로 보내기 여기 단추 눌러서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그냥 파워포인트 도형은요.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클릭하고 1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얀색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드래그를 하셔서 글자만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도형을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도형만 선택하셔도 바뀝니다. 글자 색깔은 검정색.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 글꼴을 같이 했지만 얘는 글자 쓸 일이 없네요. 그쵸? 그 위에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글상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삽입 탭에 가셔서 보시면 많아요. 홈 탭에 보셔도 여기 글상자가 있고요. 얘거든요. 삽입 탭에 가셔서 보셔도 여기 도형에도 글상자가 있고요. 텍스트 상자 여기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대신 가로여야 되죠. 자, 가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서 이따가 이동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얘를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글씨를.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얘네가 글꼴이 바뀌어야 되죠. 굴림의 24포인트예요. 그러면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를 이런 모양일 때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블럭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I자 모양일 때 드래그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테두리에 클릭을 딱 하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도 역시 굴림이어야 돼요. 굴림의 24. 자, 그리고 저처럼 두 줄이 됐다. 그러면 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점의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바뀔 때 옆으로 드래그를 하고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아랫방향 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처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겹쳐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테두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일 긴 글자에 맞춰서 여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너무 좁게 하면 긴 글자는 두 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전체적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림하고 비슷하게 적절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 도형도 좀 맞춰주세요. 옆에 도형이랑.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실 때는 얘네 셋을 똑같이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가 이런 모양일 때요. 반드시 이렇게 이런 모양일 때 드래그를 쭉 하셔서 얘네가 선택되게 하세요. 이렇게 얘네가 다 들어오게. 그리고 손을 딱 놔보면 다 선택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 안에 딱 넣으시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왼손으로 누르고 마우스가 이런 모양이죠.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모양일 때 드래그를 밑으로 쭉 하시면 돼요. 적당한 간격을 줘서 마우스에서 손을 딱 떼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는 계속 누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밑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손 떼시고 다시 한번 밑으로 드래그, 손 떼시고,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셔서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 내용들을 싹 바꾸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세요. 글씨를 써놓고 복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글씨 없는 상태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너비를 잘 몰라서 글자가 이 2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한테 좀 맞춰 놓고 그리고 하려고 글씨를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글자들을 다 수정을 하십시오. 이 보시면 얘네가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면 얘네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일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만 선택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셔서 글자를 하얀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글자를 넣는데 이게 좁아서 2줄이 됐다. 그럼 얘만 고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도형을 쓰셨을 때 이 글자 때문에 도형이 좀 크기가 얘만 달라진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요. 얘네를 다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이 방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이 선택을 하고 글꼴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좀 더 본인이 편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출력 형태랑만 똑같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난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더 편하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림은 한글에서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삽입 탭에 가셔서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이거는 시험장 가면 문서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 안에 그림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림 4를 넣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림 4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자, 위에 보면 우리가 뭔가 개체를 넣으면 탭이 생겨요. 이 개체를 딴 데를 클릭하면 탭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해당하는 개체를 선택해야 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체의 서식에 보시면 자르기가 있죠. 한글처럼. 그림을 누르세요. 그림. 그럼 이렇게 한글처럼 자르기 모양이 생겨요. 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얀색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굳이 자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크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림만 자르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쪽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하신 다음에는 바깥에 클릭을 하시면 풀립니다. 그럼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몇으로 가라라고 했냐면 슬라이드 4로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이중 언어 교육의 목표와 장단점의 하이퍼링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자 앞에 갖다 댔을 때 마우스가 이렇게 I자 모양이 될 때요. 이거면 안 되고요. 이동됩니다. 이거는. 이 모양일 때 드래그를 쫙 하시면 자, 얘네가 블럭이 잡히죠. 이 상태에서 블럭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뜬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삽입 탭에 가보시면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뜨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하이퍼링크를 딱 여시면요. 현재 문서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치 밑줄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고 밑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이퍼링크가 들어가면 이렇게 밑줄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서 앞만 눌러도 실행이 안 됩니다. 어디 가셔야 되냐면 요거는 슬라이드 쇼에 가서 쇼 보기를 하셔야만 얘가 하이퍼링크가 이동이 돼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4슬라이드로 이동이 돼요. ESC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색깔도 변했죠. 한번 실행이 됐더니 색깔까지 변했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링크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꺼번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한꺼번에 만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밑에 걸 먼저 만들고 있는데 시험장 가시면 얘부터 먼저 만드세요. 그래야 배치를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처음에 얘부터 그냥 만들어 버리면 이 배치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도형을 위쪽으로 붙여서 제목 도형을 넣거든요. 얘가 조금 더 넉넉해져요, 공간이. 근데 지금 하면 조금 헷갈리시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요 밑에 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얘네는 보면 이 윤곽선이 없는 건 문제에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도형에 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들이 선이 없는 건데요. 이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도형 선 없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우리가 지금 만든 것도 선 없음. 근데 이제 여기 6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은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 모양대로 이 두께 정도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얘도 비슷한 두께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